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마이클 샌델 지음, 김선욱 감수, 안기순 옮김, 와이즈베리 출판사. 마이클 샌델, 2010년 이후 한국의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로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1982년을 발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1980년부터 30년간 하버드대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수업은 현재까지 20여년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힌다. 존 롤스 이후 정의 분야의 세계적 학자로 인정받는 그는 명실공히 이 시대의 최고 석학이자 철학계의 록스타다. 이 책의 내용은 2012년 봄학기부터 마이클 앤 마를스라는 이름으로 하버드대 철학 강의로 개설되었고 강의 첫날 수강 신청에 성공하지 못한 학생들도 몰려드는 바람에 더 넓은 강의실로 장소를 옮겨 강의하는 해피닝까지 벌어졌다. 이 책은 마이클 샌델이 1998년 오스포드 대학교에 인간 가치에 관한 테너 강의에서 논의한 시장과 도덕에서 출발했으며 2000년에서 2002년 카네기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더욱 진전되었다. 2009년 BBC 라디오 사가 주최하는 리서 강연에서 시장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강의로 많은 청중을 감동시켰고 2011년 세계 지식토론과 2012년 SERI CEO 강연 채널A의 특별토론 공생발전과 정의를 통해 국내 지식인과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도 시장 지상주의의 맹점을 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 책은 마이클 샌델이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해 15년간 철저히 준비하고 고민하여 완성한 역작이다. 저스로는 정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불만, 왜 도덕인가 등이 있다. 추천사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민주주의 연구소장. 면접을 팔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닐까? 대학 입학 자격을 팔아서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 모두에게 이롭지 않을까? 선물을 받을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지 모를 때는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이 더 바람직이지 않을까? 경제학자들은 불평등하거나 강업에 의한 거래만 아니라면 시장의 공정성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난에 못 이겨 신장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부당하지만 그 거래가 한 생명을 살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당장의 먹을거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샌델은 시장의 공정성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모두에게 이루을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한다. 이 사회에는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돈으로 구매해서는 안 되는 성, 입학 자격, 노벨상, 환경, 사회봉사까지 돈으로 사고 팔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가 밀려난다고 주장한다. 즉 시장의 교환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재화의 가치를 변질시키게 된다는 말이다. 성적이 좋은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 공부를 잘하게 하려는 본래의 의도는 사라지고 아이들은 돈을 받기 위해 공부할 것이다. 시장적 인센티브가 비시장적 인센티브를 밀어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것으로 만들면 시민적 참여, 공공성, 우정과 사랑, 명예 등 인간 사회의 모든 덕목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라는 근본적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한다. 추천사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장. 2008년 금융위기로 시장 지상주의가 비판받고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안적 경제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논의의 초점은 현재의 자본주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경제학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논의는 자율 기능을 가질 수 없음이 확인된 시장 구조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와
시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의 기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국한되어 있다. 샌델은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 이전에 시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샌델은 경제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이 도덕성을 회복하고 공개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샌델의 제안은 경제 구조의 계획에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다. 더 나아가 기득권자들의 불공정이 고착화되고 공동체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대체하는 부패가 만연한 우리나라 시장 경제의 계획에도 훌륭한 교훈이 될 것이다. 정당하게 행동함으로써 정당해지고 용감하게 행동함으로써 용감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우리가 옳은 일은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옳지 않은 일을 옳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도덕적 판단과 공동체적 가치를 공개적으로 진지하게 토론하는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추천사 최재천 예하여대 에코과학부 교수 마이클 샌델 교수는 답은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우리를 하여금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각별한 체질을 갖고 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그는 우리에게 시장이 과연 도덕적일 수 있는가 묻는다.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훈육주임을 자처하며 아예 시장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는 고결하지만 정부가 직접 완장까지 차고 나와 시장을 높이 휘두르는 게 현명한 처사인지는 깊이 숙고해 볼 일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지상주의의 시대가 막을 내린 시점에서 샌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효율만 놓고 보면 다분히 합리적일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는 과연 도덕적인가? 새치기도 거래할 수 있는 주화인가? 생명과 죽음의 상업화와 명명권의 거래도 정당한 시장의 역할인가?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며 결국 잊지 말아야 할 덕목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을 꼽는다. 경제학도 이제 경제의 주체인 인간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입자가 아니라 탐욕과 공감이 교차하는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뉴턴 경제학의 시대가 저물고 다원 경제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은 문제는 경제야 바보들아 라고 부르짖으며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진짜 문제는 어떤 경제인가이다. 이 책이 우리 정치인들의 필독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어판 서문 정의란 무엇인가에 뜨거운 사랑을 베풀고 내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따뜻하게 환영해준 한국 독자들에게 만 깊이 감사한다. 책은 한국을 방문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중요한 철학적 문제를 놓고 자유롭게 공적 토론을 부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도 커다랗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출간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거론한 주제의 범위를 확장해 다루었다. 이 책은 독자에게 돈과 시장을 둘러싸고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가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를 숙고할 것을 요청한다. 지난 세대의 한국은 인상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국가 반열에 올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한국은 시장 경제를 수용해서 엄청난 부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여러 경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근래 들어서면서 경제의 성공에 부수적으로 생겨난 난제로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각종 불만들을 어떻게 완화할지, 공정한 사회를 어떻게 구축할지, 시장 가치가 가족, 지역사회, 공공선을 훼손하거나 잠식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난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가정생활을 비롯해 개인이 맺는 관계, 교육, 건강, 환경, 시민생활, 서부처, 심지어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돈과 시장이 자치하는 적절한 역할을 놓고 토론하도록 독자를 격려한다. 우리는 시장이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과 시장 논리를 적용하면 안 되는 영역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모두가 거래 대상이 되는 사회를 만들지 않고서도 시장 체제가 제공하는 최상의 이익까지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이 책에 실린 윤리적 딜레마마 이것이 민주사회에 던지는 질문에 한국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이 책을 출간하는 주 미래N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김영진 사장님과 출판본부의 유능한 직원들은 처음부터 이 책에 신뢰를 보여주었고 책의 내용이 한국의 상황에 매우 시적절하다고 여겼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미국과 영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동시에 출간될 수 있어서 무척 기쁘다. 이 책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윤리적 문제를 둘러싸고 세계인 모두가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고 서로 결속하고 존중하면서 시대가 안고 있는 난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이클 샌데 2012년 4월 하버드 대학교에서 들어가는 말. 이 책의 뿌리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경제학에 담긴 규범적 의미에 흥미를 느꼈다. 또한 1980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한 직후부터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 시장과 도덕의 관계를 가르치면서 줄곧 이러한 주제를 연구해왔다. 나는 하버드 대학교 법학대학에서 법대 학생들과 정치이론, 철학, 경제학, 역사 등을 전공하는 박사 과정의 학생들에게 윤리학, 경제학, 법학을 강의하고 세미나를 이끌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이 책에 수록한 주제의 대부분을 다루고 세미나를 수강하는 여러 뛰어난 학생들에게 나 또한 많이 배우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 다룬 주제를 중심으로 하버드 대학교 동료 교수들과 협력하여 강의하는 혜택을 누리기도 했다. 2005년 봄 학기에는 로렌서 서무스와 함께 세계화와 세계화 비판이라는 과목을 개설해 가르쳤다. 이 수업에서는 자유시장 원칙을 세계화에 적용할 때 얻을 수 있는 도덕적,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친구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몇 차례 특강을 이끌면서 자주 로렌스 편에 서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두 사람과 데이비드 그루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데이비드는 정치 이론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으로 지금은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의 스타 교수로 부상하고 있다. 그의 도움을 받아 경제학적 사고의 역사를 배울 수 있었고 토마스와 로렌스를 상대로 지적인 싸움을 벌일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었다. 2008년 봄에는 벨기에의 루벤 가톨릭 대학교 소속의 철학자로 하버드 대학교를 방문했던 필리페 반 파레이서 아마르타야스과 함께 대학원에서 윤리학과 경제학 그리고 시장이라는 과목을 가르쳤다. 우리 셋은 정치적 견해가 전반적으로 비슷했지만 시장에 관해서는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수업을 같이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리처드 터크와도 여러 회의에 걸쳐 경제학과 정치이론에 관해 토론하면서 널 지식을 풍부하게 늘리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학생부를 대상으로 개설한 정의에 관한 수업에서도 이 책에서 서술한 주제를 살펴보고 있다. 수업에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입문을 강의하는 그레고리 맨큐를 몇 차례 초청해서 시장 논리와 도덕적 논리에 대해 토론한다. 경제학자와 정치 철학자가 품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부각시켜준 맨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내 친구를 경제학 논리를 법에 적용하는 분야의 선구자인 리처드 포스너는 정의를 주제로 하는 내 수업에 두 차례 참석해서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몇 해 전 리처드는 시카고 대학에서 오래전부터 게리 베커와 함께 주도해온 합리적 선택 세미나에 나를 초청했다. 이 세미나는 경제학적 접근 방법을 전 영역으로 확산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시장 중심 사고가 인간 행동의 단초라고 강하게 믿고 있는 청중들 앞에서 내 주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인상적인 기회였다. 이 책의 구체화된 논쟁이 맨 처음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계기는 1998년 옥스퍼드 대학교 브레이스 노즈 컬리지에서 열렸던 인간 가치에 관한 테너 강의였다.
이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 2001에서 2002년 뉴욕 카네기사의 카네기 연구재단에서 연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았다. 인내와 호의를 베풀어주고 초지일간 나를 지지해준 바르탄 그레고리안, 패트리샤 로젠필더, 헤더 맥케이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하버드 대학교 법학대학에서 열렸던 학예 교수 워크숍에서도 도움을 받았다. 지적 호기심이 풍부한 동료 교수들에게 프로젝트의 일부를 시도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09년 BBC 라디오 4의 초청으로 리스 강연, 공연 방송사로서 BBC의 틀을 확립한 초대 회장 리스 경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 해마다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를 계기로 시장이 지닌 도덕적 한계에 관한 주장을 일반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경험을 쌓았다. 강연의 전반적인 주제는 새로운 시민의식이었지만 4편 중 2편에서 시장과 도덕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매우 즐겁게 강연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마크 톰슨, 마크 다마저, 모이터 바카야, 기네스 윌리엄스, 수 롤리, 수 앨리스, 짐 프랭크에게 깊이 감사한다. 이 책은 파라 스트라우스 앤드 지로 출판사를 통해 출간한 두 번째 책으로 조너슨 갈라시와 그가 이끄는 멋진 팀의 구성원인 에릭 친스키, 제프 세로이, 케이트 프리먼, 라이언 체프먼, 데보라 헬펀더, 캐런 메인, 신시아 머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 편집자 폴 엘리에게 다시 한번 빚을 졌다. 시장의 압박으로 출판 사업에 오랫동안 검은 그림자가 되려온 시기에도 FSG 사람들은 출판을 상품이 아닌 소명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는 내 출판 대리인 에스더 누보거도 마찬가지다. 그들 모두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한다. 누구보다 가족에게 깊이 감사한다. 저녁 식사를 하고 가족 여행을 하는 동안 내가 시장에 얽힌 윤리적 딜레마를 새로이 제시할 때마다 두 아들 에든과 에론은 항상 도덕적 사고가 담긴 날카로운 답변을 해주었다. 늘 그랬던 우리 세 부자는 누구 걔네가 옳은지 가르달라고 아내 키코에게 시선을 돌렸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아내에게 바친다. 마이클 샌델.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모든 것이 거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교도소 감방 업그레이드 1박에 $82. 캘리포니아주 산타나시를 포함한 일부 도시에서는 폭력범을 제외한 교도소 수감자들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깨끗하고 조용하면서 다른 죄수들과 동떨어진 개인 감방으로 옮길 수 있다. 나 홀로 운전자가 카풀차로 이용하기 러시아어에는 $8. 미니애폴리스를 포함한 일부 도시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 홀로 운전자에게 돈을 내고 카풀차로를 이용하도록 허용한다. 요금은 교통량에 따라 다르다. 인도인 여성의 대리모 서비스 $6,250. 인도에서 대리모를 구하는 서구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인도는 대리모 임신이 합법인데다가 비용도 미국의 3분의 1 이하이기 때문이다.